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이나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쌓이면 가장 먼저 눈이 붉게 충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염증이 생겨도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 염증이 생기면 자칫 실명이나 백내장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의 염증 중에 포도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포도막염이 무엇인지 강의부터 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포도막염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도막염. 이게 과연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포도막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어려운 병인데요. 이 포도막이라는 것이 눈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망막과 공막의 중간에 그 층에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생긴 모양이 마치 포도 껍질 같다고 그래서 포도막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막은 혈관이 많은 눈 안의 조직으로 부위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와 수정체를 받쳐주는 모양체, 그 다음에 눈 바깥에 광선을 차단하는 맥락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포도막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막염은 사실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일과성으로 단 한 번의 발병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염증이 대개는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전국에는 심각한 경우에 실명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원인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원인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알아서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 있고 이 포도막염에도 종류가 많아요. 홍채에 나타나는 홍채염, 모양체염 또는 홍채 모양체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주변부 포도막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기도 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포도막염의 증상은 시력장애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결막이 충혈되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눈이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쉬어서 눈물이 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외관상으로는 염증이 보이지 않으나 눈앞에 파리나 까만 점들이 떠다니는 증상과 시력 저하가 현저히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병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 치료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혈이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피부가 거칠거칠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거칠거칠한 사람은 혈이 0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눈이 침침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혈이 0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많이 빠지고 머리가 빨리 하얗게 되는 여성들,
이것은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빼짝 말라서 아무리 살찌려고 노력해도 살이 쪄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톱이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면 손톱이 얇거나 이렇게 손톱이 맨질맨질하지 않고 이렇게 줄이 있고 또는 잘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럽니다. 이게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입술이 색깔이 밝아서름 해야 되는데 입술이 허연 사람이 있어요. 탈색된 것 같이. 이게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귀도 마찬가지고 손가락도 마찬가지. 손가락도 이거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은 혈이 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면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개 출산 후에 벼랑간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혈을 제거하고 혈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포도막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의 병은 다 풍열병인데 풍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얼굴이 붉거나 얼굴에 개기름이 많이 끼거나 얼굴에 잡티가 많거나 얼굴에 점이 많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안면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이 충혈이 잘 되다가 나중에는 포도막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풍열에서 오는 경우인데 이 풍열에서 오는 경우는 대개 선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양명형들한테 이 풍열에서 오는 포도막염이 잘 생깁니다. 양명형들이라는 것은 닭이 다혈하기 때문에 성질이 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꾸준한 노력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질이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위로 올라가기가 쉬워요. 성질이 불이에요. 아니면 죽어도 아니야. 마음에 안 들면 두드려 부셔야 돼.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보면은 풍열에 손상되기 쉽고 이런 사람들이 눈이 충혈되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 시작되면서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풍열에 의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화죠. 소위 말하는. 화는 물을 말린다고 그랬죠. 혈이 영화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같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포도막염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마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방광이혈의 소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참 설명을 해주면 아주 쉬워요. 말하자면 첫째는 방광이 약한 사람이에요. 방광은 이마가 넓거나 눈썹이 진하거나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 방광이 약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화성을 띄었어. 입술이 얇고 상순이 뾰족하고 얼굴이 붉고 이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요 소장이라고 해서 요 인중 요게 길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게 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드러나 보였어요. 그 사람이 방광이혈의 소장이에요. 그런 체질들이 보면은 포도막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광이라는 건 진액입니다. 진액이 새나가는 거예요. 요 소장이라는 건 화입니다. 그러니까
진액이 새 나가면 화가 더 성해지죠. 그러면 눈이 침침해지고 충혈되고 나중에는 포도막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 그 눈이 불편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포도막염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방광이열의 소장이야. 그래서 이열탕이라는 이열탕입니다. 이열탕이라는 이 약을 썼더니 좋아졌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적산에다가 사령산을 합방한 건데 이 도적 여기 적이잖아요. 이거 화죠. 그죠? 사령 이게 방광입니다. 방광. 그러니까 진액이 새 나가는 걸 막아주고 화를 꺼주는 이러한 처방이 이 이열탕이라는 건데 요 두 가지가 합해진 게 이거예요. 이거를 쓰니까 포도막염이 치료된. 말하자면 포도막염이 치료됐다기보다는 또 본인이 아마 지금 가을철 같으면 분명히 자기가 항상 눈이 불편하고 충혈되고 좀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이 약을 쓰고 나서부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포도막염은 한의학에서 이렇게 흠을 보완해서 그 사람의 체질적인 약점을 보완해서 또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출산이나 유산 관계에 의해서 오는 그런 흠을 찾아서 흠을 보완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포도막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것이 한의학적으로에서 본 포도막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은 실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병이지만 한의학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